아내가 5년 전에 3년간 외도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이들에게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외도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그때의 상간남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분노하고 추궁하고 있고 아내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자, 일단은 아내분께서 5년 전에 3년간, 그러면 8년 전에 외도를 시작을 해서 3년간 외도를 하다가 이제 중지를 한 거죠. 끊고 난 다음에, 그리고 5년 동안을 지금 현재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3년 동안 외도를 했다. 5년 전입니다. 과거에 3년간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8년 전에,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8년 전에 아내에게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관심 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외도했던 상간남이 있어요. 그 상간남도 이미 오래전에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여자들의 반응에 중독되는 이 관계 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아내와 연결이 되면서 그 상간남도 결국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남편은 몰랐어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근데 아내가 3년 동안 외도를, 즉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야. 상관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거는 가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다고 남편을 생판, 지금 아예 자기 자신의 외도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남편한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거 고백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랬다가 집안 전체가 나불난이라니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일단은 관계 중독을 멈춘 게 아니에요. 외도를 멈춘 거예요. 외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잘하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외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온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외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집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계 중독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5년 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아이들에게 더 집착을 하거나 더 잘하거나, 왜 아이들에게 중독이 된 거예요. 즉 관심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종교적인 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곳에 다른 특정한 대상이 됐던, 아니면은 공부가 됐던 종교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 대상에 중독이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독이 된 건지 어딘가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관계 중독이 치료된 게 아니고요. 돌아왔다 이제 내가 중단하고 갔어 그러면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관심에 중독이 있기 때문에, 관심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꼭 인간의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도가 중단이 되더라도 관심 중독, 관계 중독은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결국은 5년 동안을 집에서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했겠지만 분명 어딘가에 몰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그러면 아내가 감당 못 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지냈는데 문제는 상간남이에요. 상간남이 아내와의 외도를 끊었어. 그러고 난데 그 사람도 관계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은 다 널렸거든요. 관계 중독자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여자가 관계 중독에 있는데 다른 여자가 뭔가를 진행을 했겠죠. 반응을 해주니까 또 그 여자와 하다가 이제 5년 만에 아내한테 걸린 겁니다. 이제 상간남의 아내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는 상간남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고 있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고 뭐하고 이제 두고 파고 남편은 그런 게 아니다 뭐 했다 그러더니 다 아잖아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딱 갖게 되면 언제부터 이거를 했는지 다 조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옛날에 뭐 없던 거 있던 거 그거 다 완전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엄청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추궁하고 뭐하고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외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평상시에 몰랐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딱 꼽고 보니까 그때 너 왜 이랬어? 이거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추궁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못 견디면 줄줄줄 붑니다. 오래발 내밀어도 어떻게든 찾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년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상간남도 마찬가지로 아내한테 감추려고 꽤나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할 때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이 상간남한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관계 중독자들은 원래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날 배신한 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송도 들어가게 되고 필요하면은 막 이제 상대들한테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간남의 아내가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까부시자. 이제 우리 부부 이제 끝장내자. 다 까부시자. 여기저기 전화하고 소송하고 뭐하고 이제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남의 부부는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연락이 왔잖아요. 문제는 이제 상간남의 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악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있는 아내가 상간녀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봐라 니네 가정도.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남편이 연락을 받은 겁니다. 받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아내 외도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록 5년 전이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외상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때 5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아내 외도를 알게 되면서 외도를 알게 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외상 트라우마가 딱 생기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동안 잘해왔던 게 싹 다 잘못된 걸로 되어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상간남이랑 3년 동안 뭘 했을까? 상상이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외상 트라우마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돌아오고 나름대로 집에서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지만 어딘가에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모임이 됐던 어딘가에 아마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한테 5년 후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과거를.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제 똑같아요. 아내가 어제 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5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내가 이제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어딘가에 몰입해서 이 관심 중독이 다른 데로 돌아간 거거든.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되는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팩트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고, 즉 관계 중독, 아내의 관계 중독, 관심 중독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분노야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아내도 힘들어하지만 나도 죽겠는 거야. 왜? 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많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남편분이 계속 좋다 이거야.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는 과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안 돼요. 왜?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추궁을 하고 분노를 해서 아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내의 관계 중독이 매우 빠르게 악화됩니다. 악화되면 아내 감당 못합니다.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금과 같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아내 자신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아이 다 내려놓고, 왜? 살아야 되니까요.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커지는 거 감당이 안 되면 이혼만이 길이에요. 아니면 죽고 죽이는 게임. 우리가 사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수순입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은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이유가, 즉 회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면 이 문제 더 심각해질 거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제1우선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래서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내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됩니다. 아내가 물론 아내부터 먼저 치료를 했다. 그러면 치료가 매우 늦어집니다. 왜?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래서 수순은 나의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을 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만 회복의 가능성이 생겨요. 부부간에.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아내의 관계 중독, 매우 지금 악화되어 있을 텐데 아내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는 게 2번. 즉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아내의 관계 중독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치료를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나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해서 아내를 치료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내가 회복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상간남이에요. 상간남의 아내에 의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간남에 대한 거는 일단은 건드리면 뭐가 됩니까? 상간남의 아내가 아내를 건드립니다. 이게 상호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을 해서 지금 내가 먼저 회복을 해서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살려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갈지 어떨지는 그때 다 회복해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판단하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간남의 가정도 박살나 있는 상태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고 죽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내비두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와 내 아이들이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다 못 견뎌가지고 아내에게 막 폭언 폭력, 어차피 그 가정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다 날아가는 거고 아내 인생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내 아이들 인생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절대 그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고 화나고 정말 막 분노되고 억울하고 막 답답하지만 그러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를 먼저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부부관계로 해서 아내의 회복 동시에 진행돼도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좀 안정 취해놓고 나서 내 아내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러면 아내를 치료해놓고 이혼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외도가 있기 전까지 나름 잘 살아온 부부입니다. 그런 것에 함께 살아왔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내 인생부터 회복해 놓고 그리고 아내의 관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당장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그때 이혼한다, 나 치료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혼을 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좋은 친구로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일단은 분노하시고 추궁하시는 거 멈추세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되면 감당 못합니다. 가정 어차피 끝났어요. 어차피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게 되니까 차라리 지금 그냥 이혼해서 끝내세요. 아내 버리세요. 그리고 내 인생 빨리 찾으세요. 어차피 나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 최악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나 혼자 최악되면 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게 1번, 아내를 치료해 주는 게 2번. 이게 지금 해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